이제 그 3월 FOMC 전후의 변곡점으로 이건 3주 전에 이야기했었던 상황, 그지? 거기에서 이제 미국 시장은 세게 올라왔어, 그지? 그리고 다소 조정을 받고 지금 14,600 근처에 왔는데, 이제 이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한 상황,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식 외에는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 자, 이제 요 이야기까지는 일정 정도 이야기를 들었었던 내용이고, 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과거 금리 인상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그지? 여기에 이제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금리 인상 플러스 전쟁 리스크가 같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세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그 중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는 흐름들 속에서는 여기서 이제 보면 알듯이 이제 1994년, 95년 이때도 S&P 500은 올랐고, 또 99년도에도 8.8% 올랐고, 2004년에 14.7%, 그리고 2016년에 29.8%. 그러니까 계속 올랐어. 그죠? 오히려 위기는 금리 인상 끝나고 신용 리스크가 커질 때, 그때가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 흐름 속이 진행될 때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가 더 아웃퍼폼하는 게 아니라 성장 섹터가 아웃퍼폼하는 거를 80년대나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 이제 요 모습, 요거는 이제 이전에 다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성장주 쪽이 2000년대 중국과 인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던 타임,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때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니까 장치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재 소재, 조선철강건설, 기계, 지주, 화학 이런 쪽이 우세했다면,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성장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2, 3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거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이 주식 외에 대안이 없다.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게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추월했다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니, 이게 이제 시장에 계속 화두잖아. 왜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 물린 종목들, 그죠? 특히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그지? 나는 시간을 더 많이 줄 거다. 시간을 많이 더 기다릴 거다.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이 두세 달 지나간다면 빨리 매도해서 바꿀 거냐, 그지? 그거를 본인마다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시황을 설명드리는 거야. 아셨죠?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추월했던 당시, 이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988년도 이때도 1988년 12월 때도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어. 그리고 나서 90년도 3분기 침체에 진입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장단기 금리가 그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게 기본이야.
서서히 경기 침체 우려가 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 사례로 보면 1.5년, 1.5년 욕하는 거 아니야. 연이라고 해서 1년 반 또는 2년 이후에 침체가 와. 경기 침체가. 그죠? 1년 반이나 2년 이후에 금리가 역전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야.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보통 그래서 이제 88년 12월 달 역전된 이후에 역전한 그 기간 흐름들로 봐서 역전한 이후에 이제 침체 흐름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이번 2022년 전에 한 4번의 흐름이 있었는데 88년과 98년 그리고 2005년, 2019년, 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침체 국면 진입 이후에 평균적으로 6.6% 정도 상승을 했어. 그런데 이 코스피 역시 4번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 평균 14.7%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 시장이 가장 강하게 상승했었던 때가 또 그때잖아. 2002년에서 2007년 이 당시에 이제 강하게 상승했었던 지수 흐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2005년, 2008년하고 98년, 2000년도에 이제 상승을 큰 폭으로 해서 평균 그 상승률이 큰데, 여하튼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증시 고점까지, 그죠? 침체까지도 플러스인데, 평균 글로벌 증시가 플러스인데 역전 이후에 증시 고점까지는 더 크게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길게 보면 시장은 나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아까 1988년, 98년, 2005년, 2019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랬잖아. 그지? 그때 이제 88년도에는 우리 시장이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34% 떨어진 적이 있어. 글로벌 시장은 마이너스 2.75%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이 1988년도 요때 이제 좀 세게 떨어진 부분 요게 있는데, 요때는 우리가 이제 거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래가지고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던 그 당시, 그러니까 신흥국도 겨우 들어갔었던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폭이 컸었던 거고, 그 이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양호한 흐름들 속에서 상승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그게 이제 역전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이후에 평균이 6.63%. 그러니까 시장이 이 장단기 금리차로 인해서 역전 이후에 경기 우려, 침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 나오는 흐름, 그게 이제 경기가 다시 양호해지면서 주식시장 고점 라인까지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상승을 했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부분은 그런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침체 이후에 침체가 더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그죠? 더 경기가 침체 이후에 더 이제 서서히 나아지면서 올라와 주면 이런 스타일로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우려하는 건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경기 침체 이후 그 다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또 뭐 이번 전쟁 때도 그랬잖아, 그지? 유가가 130%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니까 뭐 그 130%까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뭐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거냐,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그죠? 그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시장은 공포의 흐름 때문에 관성이나 가속성에 의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단기금리가 역전 이후에 침체되는 그 국면까지도 시장은 1년 반 이후에 1년 반에서 2년 이후에 침체로 오는데 그때까지도 주식시장이 양호했던 사례가 큰 상황. 과거 선례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가미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런 흐름들 속에서 결국 이후에 또다시 지금 이 단기금리가 역전 이후 이때 이 부분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나아지는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물가지. 그죠? 물가의 정점 통과를 언제 할 거냐.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분이 아니었다면 중국은 작년 4, 4분기 그리고 미국은 1, 4분기 여기에서 정점을 통과하고 내려오는 그림이야. 지금 이게 CPI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 그래서 이 7.7% CPI 그리고 PCE 요 밑에 회색 이게 1, 4분기 내에서 꺾여가지고 내려오는 그림으로 진행될 그런 형태로 수치도 예상이 됐고, 그런 흐름의 징조도 중국 시장을 통해서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 전쟁이라는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나 원자재 뭐 이런 부분들의 레벨단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딘 흐름으로 하락을 하는데, 더딘 흐름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에 와 있지만, 해결을 전제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 이 이야기를 한 게 5월 9일이 러시아의 이 승전일, 우리나라의 광복절. 그때는 이 푸틴이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코로나의 결벽 증세가 있을 만큼 그 마크롱하고 회담할 때도 그 긴 탁자에서 하던 그 푸틴조차도 그 러시아는 승전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 흐름으로 봐서, 여하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서방 국가의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하는 수준이거나 또 돈바스 지역 내의 일부 영토의 확보, 그냥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5월 9일 이 전후 부분까지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 그러면 그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그나마 우려했었던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가도 계속 저점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지?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연초에 진행되었었던 금융시장의 고강도 긴축이나
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이미 주식시장은 충분히 선반영한 상황에서 물가 정점 부분이 이 2, 4분기 그죠? 조금 이연돼서 2, 4분기 초에 해소되는 흐름으로 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 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나게 또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흐름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가운데에서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전 세계 파란색이 전 세계 OECD 경기 선행 지수 쭉 내려왔지, 그지? 그리고 메이저 아시아의 5대 메이저 나라들 그리고 OECD 국가들 다 지금 뭐예요? 경기 선행 지수가 급락해서 내려오는 상황이야. 그죠? 작년 2월부터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이렇게 작년 2월이라기보다는 작년 4월, 5월 정도 되는 그 타이밍부터 내려왔지. 그지? 작년 4, 5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가 작년 4,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던 게 실적은 후행이다. 그죠? 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꺾인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 다음 LG화 그쪽이 1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그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는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쪽들이 4,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야. 분명 그 속에서 경기 민감 섹터는 그 경기 선행지수 영향을 크게 받는 거고, 그 와중에도, 그죠? 효성첨단이나 효성 TNC, 그 이후에,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또, NFT, 메타버스, 해서 중간중간 성장 섹터들이 이 경기 선행지수와 연동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펼쳤었던 거고, 그게 이제 국면별 주도 섹터 흐름이 나타났었던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내려온 건, 하락한 건 안 좋은데, 이제 이후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는 그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어.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 국면인 건 분명하지만 낙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뉴욕 여는 주간 경제 지수는 저점 통과 부분을 일정 정도 알리는 형태의 요 바닥권에서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 미국의 나스닥 쪽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었던 물가와 그리고 경기 이 부분이 2,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고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이 이 2, 4분기 4, 5월 이 사이에서 진행될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길게 보면 시장은 이 4, 5월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야. 그제? 만들어. 분명히. 그래서 그 전에도 2월 달에도 이렇게 낙폭과되든 매도하지 말고 반등을 기다리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앞부분을 쭉 설명을 한 거야. 분명히 나아지는데 한 번에 또 다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저는 미국 시장으로 보면 이번 수요일, 목요일